안녕하세요, 형신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대학교에 수업을 들어왔다가 지금 잠깐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 근방에는 한 100m 이내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잠깐 여기서는 제가 마스크 벗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카메라 켠 이유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귀농뿐만 아니죠. 귀농하시거나 지금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농사를 짓는다는 게 결국은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짓는 분들은 잘 없을 겁니다. 진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 농사라는 건 한 생계 목적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월급에 따라서 내 삶이 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도 농사를 짓는 게 결국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실제 농사 지어보면 이 판매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귀농하자마자 내려와서 잘 팔아봐야지 팔 수 있는 게 잘 될까요?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거고요. 팔고 싶어도 이 생각만 가지고는 잘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사실 농산물 가격은 이 본인이 측정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측정을 해요. 보통 제가 농사를 지으면 공판장, 시장, APC나 이런 대량으로 납품하는 곳에 출하가 대다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경매사가 정해주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시세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날그날 경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그날그날 알 수가 있어요. 즉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지어도 농산물을 냈을 때 그 가격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 받을지. 농사 잘 지어서 누가 파라든가 양파 같은 거 보면 저희 일명 전문용어로 밭대기라 그러죠. 밭대기로 판매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윤을 창출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격도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사꾼이 사갈 금액을 정해서 옵니다. 이 금액에 사겠다. 약간의 딜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농산물을 잘 생산했다고 해도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건 본인, 농민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 가격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수동적입니다. 가격 결정이. 수동적이다 못해 이 주식처럼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것도 엄청 심한 농작물도 많습니다. 이 농사를 지은 농민이 제 값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되게 농사 짓다 보면 고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 공판장을 가고 경매장에 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죠. 근데 이런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거는 실제 귀농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면적이죠. 농사 짓는 면적이 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량이 막 컸을 때, 대량으로 나갔을 때 이득입니다. 왜? 조금씩 쪼개서 팔다 보면 그걸 관리하는 시간, 여러 가지 이런 로스율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한 번에 팔면 이익은 줄지 몰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한 번에 나갔다 한 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돈을 한 번에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귀농하신 분들이 내가 당장 귀농했는데 몇천 평의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몇천 평 되는 땅에서 또다시 어떻게 수익을 수확량을 그만큼 벌어낼 수가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몇천 평의 땅을 당장 내가 산다? 산다는 건 둘째치고 빌린다? 빌리는 게 쉬울까요? 이제 귀농해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은 이렇게 많은데 제 땅이 될 땅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을 주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좋은 땅이 나오면 이미 그 땅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좋은 땅을 선점하기 어렵고, 좋은 땅을 선점하면 뭐예요?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큰 면적을 다 가질 수 없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도 쉽지 않고, 그 면적이 10,000평, 20,000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00평, 1200평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00평, 20,000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농처럼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규모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분들은 판매를 직접 하셔야 돼요. 공판장에 나가서 수익을 얻는다?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왜? 가격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것에서 어떻게 가격이 등락이 되기 때문에 제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 다져온 이미지가 없으면 경매사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최하 점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농산물 생산하다 보면 B급, 정품이 되지 않는 B급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B급은 보내봐야 1,000원, 2,000원 박스비도 안 나온다는 거죠. 저도 올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복사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복숭아를 농사 다 짓고 안 따는 거예요. 아버지 저걸 왜 안 따냐 물어보니까 저건 어차피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버린다고. 왜냐면 주변에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뭐 주변 사는 복숭아 농사 많이 지으니까 주기도 어렵고요. 다 줄 수도 없습니다. 저건 말 그대로 달린 대로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과일 담잖아요. 사실 정품보다 B급이 더 맛있어요. 자, 왠지 아세요? 제가 구매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산다면 예쁘고 이런 걸 사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직접 먹을 거고 가족이 먹을 거라면 정품 굳이 사지 마십시오. 비싼 거 뭐하러 삽니까? 맛은 더 없는데. 자, 왠 줄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정품 아주 예쁜 선물용을 포장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박스에 담을 때 기준이 어떤 걸까요? 맛일까요? 아니요. 맛보다는 뭐겠어요? 당연하죠. 보여주기는 건데. 선물은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마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농민도 어떻게? 그걸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 만족을 시키려면 가장 첫 번째는 시각이죠. 시각이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가장 예쁘고 좋은 걸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물용 포장할 때는 가장 예쁘고 좋은 걸 넣는다는 거죠. 겉보기 너무 예뻐요. 자, 근데 맛은 최고가 아닌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보기 좋아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B급을 포장할 때는 어떨까요? B급을 포장한다. B급 포장할 때는 모양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B급 포장할 때는 모양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뭐냐? 바로 맛입니다.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넣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버릴 건데 소비자에게 내가 판매를 하려면 맛있어야 되잖아요. 모양은 어차피 B급이라 상관이 없어. 그러면 우선순위는 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급 포장할 때는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 위주로 넣게 된다는 것이죠. 왜? 복숭아는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이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물러버려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나오죠. 내가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다면 B급을 구매하십시오. 정품은 보여주기입니다. 물론 정품이 더 맛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가격에 비해서 B급은 뭐 절반 정도의 가격에 맛있는 걸. 왜? 상품은 똑같아요. 똑같은 나무에 달려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상처가 많고 상처가 적고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걸 원하시면 B급 농산물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가 좀 샜는데 제가 이번 올여름에 아버지께서 이제 출하하시는 거죠. 복숭아. 그 중에서 판매를 못하는, 정품으로 못 나가는 것들을 제가 B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아, 진짜 없어서 못 팔았어요. 왜냐하면 맛있으니까 더 구매한다는 거죠. 웃긴 건 또 뭔지 아세요? B급이 맛있으니까 이제 정품을 물어온다는 겁니다. 전 B급만 팔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품까지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판매 스킬이 없다면 B급을 팔아 보십시오. 왜? 맛을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B급을 어떻게 팔았냐면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립이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그립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선두주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계의 선두주자를 할 수 있는 그립을 활용을 해서 제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립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대면이지만 대면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만나서 내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뢰를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농사 지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쇼호스트처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저 사람이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지었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신뢰도가 제로에서 0.1이라도 쌓이게 되겠죠. 그럼 그게 하나의 트리거라 그러죠. 구매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고 내가 농사 지은 거 알려주고 이렇게 생산된 거다. B급인데 왜 판매를 하냐?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맛은 더 있는데 판매를 할 수가 없다. 왜? 공판장에 가져가면 정품이 아니라서 1,000원, 2,000원 밖에 안 된다. 박스 값이 1,500원인데 판매해봐야 뭐 하겠냐? 버린다. 못 먹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처치고 올라다니는데 버리는 거. 우리도 먹죠. 되도록이면 저희도 썩은 걸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 소화할 수가 없죠. 하루에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주변 사람의 주는 데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거를 맛을 있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정품보다 더 맛있는 게 이 B급인데 유통이 안 돼서 못 준다. 근데 내가 직접 거래로 보내드리고 싶다.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이 구매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 나는 그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 잘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야,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 갈고 가겠습니다.